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6일 기준으로 배당하는 고배당주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배당 기준일이 지나가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기말 배당금 대비 배당락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아직 배당금을 얼마 지급할지 정확하게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배당금은 전년도 배당금과 네이버 증권 자료를 참고해서 예상을 해본 것이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배당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기마다 배당하는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기 배당주 중에서도 배당 기준일이 올해로 넘어온 종목들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처럼 12월 26일 기준으로 배당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HD현대, SK텔레콤, K카는 12월 26일 기준으로 배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HD현대는 23년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하였는데요. 회사에서는 22년과 동일한 수준의 배당금 지급을 예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4분기에는 3,700원을 배당을 하였지만 23년에는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900원씩 배당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23년 4분기 배당금은 2,800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총 배당금은 4,600원으로 22년도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D현대는 오늘 주가가 62,60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연간 배당 수익률은 7.3%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매 분기마다 830원씩 균등하게 배당하고 있죠. 그러므로 4분기 배당금도 830원으로 예상을 하고요. 현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6.6%입니다. 마지막으로 K카는 매 분기마다 190원씩 배당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므로 4분기 배당금도 190원을 예상하고요.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6.6%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목은 배당 기준일 이후 주가는 어땠는지 살펴보았는데요. HD현대는 배당 기준일이었던 26일 주가는 64,300원이었는데 오늘 주가는 62,600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는 1,700원 하락하였는데요. 4분기 배당금을 2,800원으로 예상을 하였으니까 예상 배당금보다는 주가가 적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26일 주가가 5만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주가는 49,950원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주가는 50원만 하락하면서 배당락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K카는 배당 기준일 대비 주가는 280원 하락하였는데요. 예상되는 배당금보다는 배당락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 종목 중에서 쌍용 CN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12월 26일 기준으로 배당합니다. 이 세 종목은 매 분기마다 동일하게 배당을 하기 때문에 4분기 배당금은 3분기와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쌍용 CN이는 70원, 삼성전자는 361원을 예상합니다. 다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르게 4분기 배당금은 1원 더 많이 지급을 하니까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4분기 배당금을 362원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분기와 동일하게 배당금은 300원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세 종목은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 보니까 배당락이 없었거나 아주 적게 나왔는데요. 쌍용 CN이 배당 기준일 주가가 5,750원이었는데 오늘 주가는 5,700원으로 현재 5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배당 기준일 대비 오히려 주가가 2,100원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도 1,500원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배당금도 받으면서 주가도 오히려 상승을 했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욱 즐겁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1년에 2번 배당하는 반기 배당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반기 배당하는 고배당주 중에서 12월 26일 기준으로 배당하는 종목은 KTNG, LGU+, 크레버스가 있습니다. KTNG는 23년부터 반기 배당을 시작하였는데요. 상반기에 1,200원을 배당하였고 하반기에는 4,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 배당금은 22년 대비 200원 늘어난 5,200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LGU+는 22년 하반기는 400원이었지만 23년도는 조금 더 늘어난 42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버스도 22년 하반기에는 800원을 배당하였지만 23년도는 1000원 배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10% 넘긴 하는데 그래도 23년도 총 배당금은 2,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락은 얼마나 나왔을지 살펴보았는데요. KTNG는 주가가 1,600원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배당락을 회복하고 있고요. LG U+는 320원 하락하였으니까 이 종목도 예상 배당금보다는 주가가 적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버스는 주가가 730원 하락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상 배당금인 1,000원보다는 배당락은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들도 여러 종목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 맥쿼리 인프라, JR 글로벌 리츠인데요. 맥쿼리 인프라는 하반기 배당금으로 390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고를 해주었고요. JR 글로벌 리츠는 22년과 동일하게 190원 정도 배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 두 종목도 배당락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주가가 70원만 하락했고요. JR 글로벌 리츠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주가 하락폭이 컸던 리츠들 주가가 올해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리츠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1년에 배당금을 한 번만 지급하는 기말 배당주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2월 26일 기준으로 배당하는 기말 배당주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되는 종목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삼성생명 22년 배당금은 3,000원이었지만 23년도는 3,600원으로 예상을 하고요. 삼성증권도 22년보다 배당금이 900원 늘어나는 2,600원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KT는 22년 배당금은 1,960원이었는데요. 23년 배당금은 2,000원 이상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목 배당락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4,900원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상 배당금보다 주가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삼성증권은 2,500원 하락하였으니까 거의 배당금 정도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는 주가가 1,300원 하락하였는데요. 예상되는 배당금보다는 주가 하락이 적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GS 우선주, 효성, 이원도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은 종목들입니다. GS 우선주와 효성은 23년 배당금은 22년과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GS우는 2,550원, 효성은 4,500원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원은 23년 실적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증권을 참고해 보니까 22년보다 배당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증권사들은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증권사 전망치인 5,700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을 살펴보면 GS우는 주가가 1,600원 하락하였습니다. 배당금보다는 그래도 주가 하락폭이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효성은 주가가 5,900원 하락하면서 배당금보다 배당락이 조금 더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원도 주가가 7,900원 하락하였는데요. 예상 배당금인 5,700원보다는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종목들인데요. 금호석유화학 우선주, 한일홀딩스, 정상 JLS입니다. 금호석유 우선주는 네이버 증권을 참고해서 23년도 배당금을 4,550원으로 예상을 해보았고요. 한일홀딩스는 23년 배당금을 800원 이상이라고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23년도 배당금은 22년과 동일하게 800원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정상 JLS도 22년과 동일하게 23년도 배당금은 53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배당락을 살펴보면 금호석유화학 우선주는 4,400원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상 배당금과 거의 비슷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홀딩스는 주가가 890원 하락하면서 예상되는 배당금보다는 배당락이 조금 더 크게 나온 것 같고요. 정상 JLS는 주가가 330원 하락하였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상 배당금 대비 배당락은 조금 적게 나왔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오늘까지 한국 시장 괜찮은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배당락이 크게 나온 종목들이 드물었는데요.
그나마 오늘 정리해본 종목 중에서 K카, 삼성생명, 효성, 이원, 한일홀딩스는 배당 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종목 배당락을 기다린 분들은 이제는 슬슬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으니까요. 조금 더 저가 매수를 기다려 보실 분들은 1월 중순까지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을 올해로 변경한 종목들은 1월 중순 이후부터 배당금을 공시를 하고 배당 기준일도 함께 공시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배당주들은 배당금과 배당 기준일이 공시가 되면 몇 종목씩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 한해도 배당주 투자로 좋은 성과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